내가 연세대 논술 학생들 부처도 받고 내가 붙어도 봤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연세대 다니면서 교수님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신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세부적이고 자잘한 것 가지고 학생들의 답안을 붙이거나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여기는 연세대 캠퍼스에 있는 윤동주 문학동산이야. 저 뒤에 보이는 벽돌 건물, 옛날식 건물이 옛날에는 연희전물의 기숙사였다고 해. 근데 지금은 윤동주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어. 그럼 내가 앉아있는 이곳은 야트막한 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윤동주 시인의 시비도 있고 그래. 아시다시피 이 윤동주 시인이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 출신이잖아.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여러 곳에서 시인의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아.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논술 2024년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소재가 세계 시민주의였을 거야. 그래서 1-1번에서는 제시문 다의 화자의 경험을 통해서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 평가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 처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어. 비교 평가라는 거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라는 건가? 아니면 평가를 비교식으로 하라는 건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논제가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잖아. 그럴 때는 일단 개요를 작성해 보면 돼. 개요를 작성하다 보면 이 논제가 요구한 논리의 흐름은 이거였나 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저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일단 풀어본다. 그리고 비교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교도 하고 평가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비교식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답을 썼다.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야. 둘 다 가능한 거야.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자기 논리만 잘 보여주면 된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런 논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야. 그 제시문 다의 화자가 조선족이잖아. 그래서 한국어랑 중국어를 다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일종의 세계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대화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일본이나 아니 일본이 일본이 아니지 중국과 한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구나. 세계 시민인 줄 알았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런 약간 소외감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보편적인 무차별적인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는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반면에 어떤 근본을 인정하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세계 시민주의를 말하는 제시문 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더 자연스럽다. 이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어. 두 번째 문제가 1-2번인데 별도의 제시문인 지문 A를 주죠. 그래서 지문 A의 화자와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제시문 다의 화자, 그 둘의 내면적 변화를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비교해봐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 문제는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학생들이 답안했을 때 어떤 점에 실수를 하느냐면 논제가 요구한 내면적 변화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 자, 여러분, 논술에서 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방향을 알려줄 뿐더러 내가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잘 쓰고 있는 건가 중간중간 나침반처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지문 A 자체에 매몰돼서 다에 매몰돼서 그냥 비교를 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 비교 논리를 만들어내느라 정작 비교의 포인트인 내면적 변화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지. 항상 논술을 할 때는 논제를 나침반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확인하는 용도로 1-2번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두자. 2-1번이 도표라를 이제 해석하는 것인데 그 준거로 준 제시문이 가와 나지. 그래서 문제가 가나를 이용해서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해석하는 것. 라의 도표에는 A국과 B국이 나와.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본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를 가지고 A도 B도 해석하고 나를 가지고 A도 B도 해석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가를 가지고 A를 해석하고 나를 가지고 B를 해석해요?
내가 뭐라고 하겠어? 둘 다 되는 거지. 둘 다 되는 거야. 논제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 그리고 둘 다 허용해 줄 여지가 있죠. 그럴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기가 탄탄하게 논리를 만들어 가면 돼. 여러분, 내가 연세대 논술 학생들 붙여도 받고 내가 붙어도 받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연세대 다니면서 교수님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신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세부적이고 자잘한 것 가지고 학생들의 답안을 붙이거나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수님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학생이 자기 논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잘 끌고 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떠도는 얘기들 너무 많지. 연세대 논술이 또 경쟁률도 높고 너무 너나 없이 선망하다 보니까 떠도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기가 만든 논리를 탄탄하게 끌고 나가는 것, 굵게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2-1번 논제를 그러면 가를 가지고 A, B를, 나를 가지고 A, B를 되지. 그리고 가를 가지고 A를, 나를 가지고 B를, 그것도 되지.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자신 있게 자기 논리를 끌고 가자. 세 번째가 2-1번 문제인데, 네 번째가 2-2번 문제죠. 수리논술 문제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함수식을 더해서 미분을 통해서 최저값을 구해내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어떤 이 C국의 소비 행태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다른 나라를 생각하는 이 태도가 어떠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줄게. 이 2-2번 문제에서는 명시적으로 세계 시민주의란 개념을 쓰고 있지 않아. 하지만 이 해석을 할 때 C국이 세계 시민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훨씬 좋은 답이 돼. 이 문제들 전체가 1-1, 1-2, 2-1, 2-2 네 문제 전체가 세계 시민주의를 주제로 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나타난 C국이 다른 나라를 생각하는 태도, 그 자체가 바로 세계 시민주의적인 태도거든. 그 태도가 어떠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이 학생이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더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자. 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 연세대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여기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윤동주 문학동산,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윤동주 기념관 앞이야.